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똑같은 종목, 똑같은 시점에 샀는데 누구는 3천만 원을 벌고 누구는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보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리포트도 똑같이 읽었어요. 뉴스도 같은 걸 봤어요. 단 하나, 뇌가 달랐을 뿐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종목을 잘못 골라서 손해봤어. 좀 더 공부하면 되겠지.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리포트를 읽고 재무제표를 달달 외우고 유튜브 영상을 10개씩 보는 사람들이 계좌를 박살내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진짜 적은 시장밖에 아니에요. 뉴스박도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머릿속, 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데니얼 카너먼이 평생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태생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맹수를 피해야 살아남았어요. 손해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눈앞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죠. 근데 그 뇌를 그대로 들고 주식시장 앞에 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9번을 이겼습니다. 근데 딱 한 번 크게 틀렸더니 계좌가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게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함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 함정을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계좌에서 계속 벌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뉴스에서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진짜 이유를 제가 아주 쉽고 재밌게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입니다. 우리 조상은 매일 두 가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저 풀숲에 사자가 있나 없나? 여기서 없다고 잘못 판단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게임 오버. 반대로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도망쳤다면 손해는 그냥 헛걸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수십만 년에 걸쳐 이렇게 진화했어요. 손해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익에 반응하는 강도보다 훨씬 크게 세팅해놨어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그 뇌를 그대로 들고 21세기 주식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맹수 대신에 주가 차트가 있고 초원 대신에 HTS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 여전히 20만 년 전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뇌가 실제 투자에서 어떤 함정 3가지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데니얼 카너먼이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의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딱 2배가 아니에요. 실험에 따라 2.5배, 심지어 3배까지 나오기도 해요. 이게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 주식을 샀는데 5% 올랐어요. 뇌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팔자. 더 오르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반대로 30%가 빠졌어요. 뇌가 뭐라고 합니까? 손절하면 진짜 손해 확정이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결과가 뭔지 아시나요? 이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길게 키우게 돼요. 이게 바로 계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공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앞으로 나갈 때는 발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뒤로 물러날 때는 로켓 추진기를 단 것 같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 즉 오를 때 더 들고 내릴 때 빠져나와야 할 때 뇌는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소유 효과예요. 내가 산 주식이 생기는 순간 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머그컵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바로 이거 다시 사려면 얼마 줄 거야? 라고 물으면 컵을 받기 전에 이거 살 거야? 라고 물었을 때보다 훨씬 비싼 값을 부릅니다. 내 물건이 되는 순간 가치가 올라 보이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산 종목은 뭔가 특별해 보여요. 악재 뉴스가 나와도 그건 일시적인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주가가 계속 빠져도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야. 시장이 아직 모르는 거야 라고 합리화해요. 이걸 비유하자면 중고차 딜러한테 내 차를 팔러 갔는데 딜러가 400만 원이요 라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이 차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근데 남의 차를 사려고 할 때는 딜러가 400만 원이요 라고 하면 비싸네 A하고 협상하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가격인데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에 따라 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손실 회피 편향과 소유 효과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팔기 싫다는 감정과 내 건 더 좋아 보인다는 착각이 합쳐져서 손절이 사실상 불가능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중 함정이에요. 세 번째 함정입니다. 분석마비예요.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그때는 기관 투자자들만 재무제표를 볼 수 있었고 개인은 말 그대로 깜깜이 투자를 했죠. 지금은요? 오히려 정반대 문제가 생겼어요. 증권사 리포트만 해도 하루에 수백 개가 쏟아져요. 유튜브 채널, 네이버 카페, 텔레그램 채널, 트위터. 이 A 전문가는 삼성전자 사라고 하고 저 B 전문가는 팔라고 해요. 같은 날, 같은 종목에 대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정을 못해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날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 정보나 집어들고 충동 매수를 해요. 비유하자면 뷔페 식당에서 200가지 음식을 앞에 두고 뭘 먹을지 결정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아무거나 집어들거나 배고픔을 참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 과잉이 판단 중추를 마비시키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믿음 두 가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는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장기 투자는 장기 방치가 아닙니다. 코닥이라는 회사 아시죠? 필름 카메라의 절대 강자. 한때 미국 증시의 상징이었던 초우량주예요. 근데 지금은요? 파산했어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코닥은 초우량주니까 장기 보유하면 되라고 믿고 팔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기업의 경쟁력, 재무 상태, 그리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걸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점검해야 해요. 점검 없는 장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기도예요. 두 번째로 나 홀로 가치 투자라는 믿음이에요. 나는 군중과 달라. 나만의 분석으로 숨겨진 보석 종목을 발굴할 거야. 멋있는 생각이죠. 근데 현실이 어떤지 같이 보죠.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미인대회 이론이에요. 신문사에서 미인대회를 열어요. 독자들이 투표해서 1등을 뽑고 내가 고른 사람이 1등이 되면 상금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기업의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시장이, 즉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가치가 주가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어도 시장이 3년 동안 알아봐주지 않으면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는 숨겨진 종목 발굴이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투자 실패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어요. 9번을 이겼어요. 수익도 쏠쏠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크게 틀렸을 뿐인데 계좌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9번 이길 때마다 5%씩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1번 질 때 45%를 잃었어요. 9번 이겼는데 한 번 진 거잖아요. 근데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수익은 조금씩 자르고 손실은 한없이 키우는 패턴. 이게 손실 회피 편향이 만들어내는 계좌 파괴의 공식입니다.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오히려 이 함정에 더 깊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고요? 확신이 강할수록 손절 버튼을 못 누르거든요. 이 심리 함정들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1단계입니다. 주가가 10% 빠집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 발동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2단계입니다. 20% 빠집니다. 소유 효과가 합리화를 만들어요. 이 회사 좋은 거 나는 알아. 3단계입니다. 30% 빠집니다.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손절하기가 더 무서워져요. 여기서 팔면 진짜 손해잖아. 4단계입니다. 추가 악재가 나옵니다. 뇌가 완전히 마비돼요. 아무 결정도 못해요. 5단계입니다. 50% 빠진 상태에서 결국 손절합니다. 공황 상태에서 최악의 타이밍에 팔아요. 한 번의 대손실이 10번의 소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패턴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리 함정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채널답게 반대쪽 시각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반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은 투자를 잘할 수 있지 않냐? 일리 있어요. 실제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남들이 공황에 팔 때 오히려 사는 강철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수십 년의 훈련과 경험, 그리고 엄청난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받쳐줄 때 가능한 얘기예요. 반론 두 번째입니다. 시스템과 규칙만으로 투자가 해결되냐? 결국 종목 선택이 중요하지 않냐? 맞아요. 쓰레기 종목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관리해봤자 한계가 있죠. 시스템은 좋은 종목을 고른 뒤에 그 좋은 결정을 끝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시스템이 종목 선택을 대신해주지는 않아요. 반론 세 번째입니다. 손절을 너무 자주 하면 수수료와 세금으로 다 날리지 않냐?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맹목적인 손절이 아니라 종목의 변동성에 맞게 설계된 스마트한 손절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은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함정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 앞에서 시스템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 많으시죠? 손절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 건강한 조정에서도 팔아버려서 상승장을 놓쳐요. 반대로 손절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큰 손실을 봐요. 규칙이 없으면 감정에 흔들리고 규칙이 너무 엄격하면 기계처럼 되어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 세 가지 도구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입니다. 추적 손절매예요. 예측을 버리고 대응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래요. 내가 1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주가가 올라서 1만 5천 원이 됐어요. 이때 고점 대비 10% 빠지면 팔아라라고 미리 설정해두면 1만 5천 원의 90%인 1만 3,500원에 자동으로 팔려요. 즉 35%의 수익을 확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제가 최고점에서 팔 필요가 없어요. 어깨에서 파는 것, 이걸 시스템이 대신해줘요. 손실 회피 본능이 발동하기 전에, 뇌가 합리화를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모든 종목에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해요. 변동성이 큰 종목은 손절 기준을 넓게 잡고 안정적인 종목은 좁게 잡아야 해요.
ATR 같은 기술 지표를 활용해서 종목별로 맞춤 설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횡보장이나 노이즈가 심한 구간에서는 잦은 손절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추적 손절매는 만능 장치가 아니에요.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도구입니다. 포지션 사이징이에요. 프로 트레이더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주식 얼마나 오를까? 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틀리면 얼마를 잃는가? 입니다. 이 프로 규칙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한 번의 거래에서 최대 손실이 내 총 자본의 2%를 넘지 않도록 매수 금액을 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총 자본이 0만 원이에요. 2%는 20만 원이에요. 이게 한 번의 거래에서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내가 이 종목에서 손절 기준을 10%로 잡았다면 20만 원 나누기 10%는 200만 원이에요. 즉 0만 원이 있어도 200만 원만 사는 거예요. 몰빵하면 5번 연속으로 틀렸을 때 사실상 전액 손실이에요. 2% 규칙을 지키면 5번 연속으로 틀려도 총 자본의 10%만 잃어요. 회복이 가능합니다. 포지션 사이징은 대박을 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생존하는 기술이에요. 이길 때 얼마를 버냐보다 질 때 얼마를 덜 잃냐가 장기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세 번째 도구입니다. 자동 감시 주문이에요. 가장 실용적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쓰는 HTS나 MTS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원칙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손절 버튼 앞에 서면 뇌가 갑자기 온갖 이유를 대며 조금만 더 기다리자 라고 속삭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해요. 설정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매수가 기준 마이너스 10%, 즉시 시장가 자동 매도예요. 절대 방어선이에요. 두 번째,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즉시 자동 매도예요. 이익 보존선이에요. 이 주문을 설정해두면 종일 주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급락이 와도 여러분이 퇴근하고 있는 동안 시스템이 냉정하게 손실을 차단해요. 상승할 때는 시스템이 이익 실현선을 자동으로 추적하고요. 비유하자면 여객기 자동 항법 장치와 같아요. 이착륙, 즉 왜 사고 왜 파는지는 내가 결정하고 순항, 즉 실제 실행은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트럼프도 아니고 금리도 아니고 바로 20만 년 전부터 진화해온 우리 자신의 뇌입니다. 그리고 그 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뇌가 개입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노후 자금, 아이 교육비 이걸 주식 계좌에 넣은 순간 여러분은 이 심리함정과의 전쟁에 이미 참전한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도구, 추적 손절매, 포지션 사이징, 자동 감시 주문, 이 세 가지가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라는 가장 무서운 적 앞에서 맨몸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어막이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30% 손실이 난 종목을 들고 있다면 그 종목을 계속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손절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원칙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손실 회피 편향이 만들어낸 합리화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손절하겠다, vs 버티겠다. 그 이유도 함께 써주시면 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주식 노트를 어떻게 써야 실패해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전 예시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 매매 일지와 심리 전투 기록은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투자하는 분들한테 공유해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